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80페이지 패를 보겠습니다. 패. 패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냥 처음부터 격이 이루어지지 못한 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중유패라고 있었죠.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패한 경우. 격국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글자들이 없는 경우, 아니면 작동을 못하는 경우, 순용 역용의 그 룰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글자들이 없거나 손상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패가 되겠죠. 정관 같은 경우는 상관의 극 또는 뭐 형충 이런 것은 패죠. 제격에서 제가 경미하고 비겁이 많거나 칠살에 투출하면 또 제격은 패하는 거죠. 인수격에서는 인수가 가벼운데 재를 만나거나 혹은 신강하고 인수가 많은데 칠살에 투출하면 살인 상승이 안 되고 살은 그냥 일주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인투격이 패한다. 식신이 편인을 만나거나 혹은 재를 생하고 칠살이 노출되면 식신격이 패한다. 생제하는데 칠살이 노출되는 경우, 그렇죠? 칠살격 같은 경우에 칠살이 재를 만나고 제복이 없으면 칠살격이 패한다. 상관이 금수가 아니면서 정관을 만나거나 혹은 재를 생하면서 칠살을 대동하거나 혹은 인수를 대동하면서 상관이 경미하고 신왕하면 상관격이 패한다. 양인격에 관살이 없으면 양인격이 패한다. 걸록월ገብ일 경우에는 재관이 없거나 칠살과 인수가 투출되면 걸록이나 월급격이 패하는 것이다. 걸록격에서 칠살과 인수가 투출되면 살인이 유정해버리면 걸록 월급은 일단 우리가 흉신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역용을 해야 되는데 제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살인이 유정하면 제복을 못하죠. 그래서 패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격국의 패라는 것은 길신의 경우는 본래부터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쓰기에 좋은 것이 쓰지 못하거나 혹은 멸실되거나 사용 불가이거나 쓰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죠. 흉신의 경우라면 본래는 제복에 해당돼야지만 오히려 제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흉신의 역량을 증가하고 악신을 더 악하게 하여 나를 공격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멸손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을 제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패죠. 길신격의 패를 보면 살이 출현한 경우가 이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은 정관격의 패, 살을 중심으로 보면 살이 혼잡할 때, 근데 그것을 어떻게 거류하는지, 거류가 없으면 일단 패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정관격의 패란 관이 상관에게 그걸 당한다. 이때 관이 행위하지 못하게 유발하여 일주에게 쓰임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지지에 충이나 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이 안정성을 잃게 되고
파패로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격의 패다. 재격의 패는요, 살이 섞이는 경우 재생살하고 살이 몸을 극하고 신약이 가중되는 경우, 그래서 이때는 재격이 패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가 가벼운데 비겁에게 극을 당하는 경우, 즉 재가 가벼울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비겁이 무겁고 재가 쓰임을 얻게 되지 못한다. 부득용이다. 재생살. 본질은 재가 살에게 그 길을 도설당하고 살은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인격 같은 경우는 살을 중심으로 보면 살이 인성을 생하는, 그런데 인성이 그 살의 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인성이 폐물이 된 상태, 이때 살은 이제는 인성을 생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공격하게 되는, 이래서 이때 인격이 패하는 거죠. 좀 더 나눠보면 인이 가벼운데 재에게 극을 당하는 경우, 그래서 이때는 인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죠. 신강하고 인이 무거운데 살성을 보는 경우, 이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죠. 식신격의 패, 이때 살을 중심으로 보면 생제하는데 살을 보는 경우, 이때는 식신격이 패입니다. 대살할 때, 식신격에 대살할 때 재를 보는 경우,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거양득, 제살도 하고 생제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폐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의 본성은 살과 재가 같이 있으면 일단은 길신의 본성은 일단 악신을 제하는 거죠. 교화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살을 극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인데, 어떤 경우에서는 살을 보면 살을 또 우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원칙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재를 보는 경우, 이때도 식신의 그 살을 제거하려는 그런 그 정이라고 정이 흐트러지죠. 그리고 이때 살과 재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 긴첩하면 서로 예를 들어서 식신을 설하고 살을 도와주는, 그렇게 유통되는 구조라면 패하는 거죠. 이게 지금 거기입니다. 두 번째. 생제하는데 살을 보는 경우, 생제하는데 살을 보는 경우, 대살하는데 재를 보는 경우, 길신격의 패격 모형 중에서 예외 없이 길신이 극을 당하면 모두 파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길신이 극파를 당하면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하나는 길신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얻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길신도 다시 길신을 생출하게 하니 불가하고, 세 번째는 길신이 흉신을 멸하기가 불가하는 경우죠. 불가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대살하는데 재를 보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길격의 패격 모형 중에서 길신이 극을 입어서 깨지면 길신 자체 왕소에 상당히 주목하여 길신이 극파를 만나는데 왕왕, 길신이 비교적 중화 혹은 약간 쇠하면 길신은 항상 극을 할 수 없는 것인데 만약 왕하면 반대로 약간 그것을 갈가내서 비대한 몸의 살을 빼야 한다.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인성이 무거운데 제가 가벼운 제가 극을 한다. 이러면 이것은 오히려 파격이 아니고 성격을 돕는 거죠. 얘는 뭐 관격의 패, 관이 형충을 당하는 걸 강조한다. 관은 권위이니까 도전할 수 없는데 형충을 패하는 것이다. 제격은 재생관이면 성격이고 재생살은 파격이죠. 이 근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길신이 생을 잘못하여 흉신을 생출한다고 보는 관점으로서 재생관의 경우에 재생살의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표면상으로 이치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오류죠. 즉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죠. 생을 잘못해서 흉신을 생출한다. 이래서 되는 것보다 두 번째, 살이 와서 길을 하고 이로운 격국을 파괴하여 즉 살이 와서 격국을 위하는 거죠. 격국을. 살이 격국 중에 출현하면 두 가지의 못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따라서 재의 기운을 설하고 두 번째는 내 몸을 공격한다. 재생살이 파격인 이유가 이겁니다. 예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외. 양인에서 살을 쓸 경우에 살이 약하면 약자면 살약 살을 도와야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억지로 성격은 되는데 끝은 좋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격의 패는 몸이 건장하고 인이 무거운데 살을 보는 거죠. 말이죠. 그러면 살이 역할을 인성을 도우려고 하는데 인이 무거워서 살의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그때 인성도 폐물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때 살은 따라서 그 본성을 발휘해서 몸을 공격하게 되죠. 이때는 재를 써가지고 무거운 인을 극해서 인의 몸집을 줄여야죠. 지금 이게 그런 말입니다. 식신격 살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패격이다. 식신이 생출하는 아름다운 것을 도설로서 빼앗아 공신한다. 흉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결국은 흉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악신격
악신격의 패. 이것은 악신을 제화하는, 제화를 방해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칠살격에 따라서 칠살격의 패란 칠살을 제화하는 거. 일단 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식신인데 재성이 식신을 통관하죠. 식신이 없어도 재가 살을 생하는 경우, 이때는 살은, 이것은 역용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이외. 이래서 폐가 된다. 상관은 그 수기에 작용을 합니다. 수기. 상관설수. 그래서 재성이 없어도 그 자체로 상관은 수기 작용을 하면 성립하는, 아니, 성격된다라고 봅니다. 인성이, 그런데 신왕하고 상관이 가벼운데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있으니까 상관에 역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성격돼야 되지 않은가 라고 할 텐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잘못된 거죠. 상관의 작용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흉물이 폐물이 되어버린다. 왜 그러냐면 상관은 수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일주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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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기스, 이것을 빼먹는 것이 식상이죠. 그래서 상관은, 특히 상관은 일주의 수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일주의 수기로서 작용하는 경우에 상관격은 성격이 된다. 양인격, 관살성이 투관하는데도 양인에 대한 제복이 없으면 폐격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양인이 제복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뺏고 억누르겠죠. 즉 살을 쓰는데 살이 무용인 경우죠. 또 관을 쓰는데 관이 무용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흉신인이 발동하는 거죠. 록겁격의 폐는 재관이 없고 반대로 살인조합이 출현하는 경우, 그 흉신이기 때문에 일단 록겁은 식상으로, 최소한 식상으로
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재관으로 극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 예를 들어서 살을 쓴다면 다시 살을 재살을 해줘야 됩니다. 양인하고 다른 거죠. 여기 죽 써서 개준다는 거. 흉신과 길신이 다른 점. 길신은 주동에서 바로 일주를 돕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흉신은 주동에서 일주를 돕는 작용을 바로는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재화됨으로써 결국은 결과적으로 반사효과로 일주를 돕게 되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상관은 흉격인데 흉물이 주동하여 생출하는 것, 제가 좋게 일주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관생재는 일주가 재를 써서, 일주가 쓰는 것은 길신을 쓰는 거죠. 상관이 재를 생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상관이 자발적으로 재를 생하는 건 아니다. 이게 아까 흉신과 길신의 차이죠. 이것이 흉물이 일주에 이용되는 형식입니다. 일주가 재를 이용하여 상관을 유혹할 개교를 성공한 후에 살이 나오면 재는 살에게 설을 당하고 살은 몸을 공격한다. 이런 상황은 죽 써서 개주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상관격에서 몸이 튼튼하고 상관이 가벼우면 인을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상관이 가볍다는 것은 상관은 관여를 극하지도 못하고 내 몸을 설하지도 못하는 상태로서 이런 상관은 무늬만 흉신이 상관이지 실제로는 흉물이 되지 못하며 점점 이러한 상관은 도리어 설수하는 것으로서 식칭과 별 차이가 없다. 수기라고 하죠. 수기. 이때 인을 보면 그 수기를 멸진하니 길격의 폐와 유사하다. 상관이 특수한 경우, 아까 이 수기를 말했죠. 일간의 엑기스 정화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문인, 예술 이런 것들이 식상의 어떤 의미인데 그런 것들은 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흉물이든 모두 길한 것을 멸하고 있다. 칠살은 일주, 양인은 재, 상관은 관, 녹겁은 재. 이렇게 사흉격의 폐격 모형 중에서 흉신이 견제됨이 없거나 흉신이 도움을 얻거나 흉신이 소멸시키길 희망하는 길신이 출현하면 폐가 되겠죠. 상관격 중에서 상관멸과는 폐격이죠. 다만 금수상관은 예외인데 조우관계가 상당히 큰 때문이다. 그래서 흉격은 재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폐를 봤죠. 폐.
격국 성패를 공부하면 길씨는 길하게 하는 주동성을 구비한다. 우리들이 그것을 생하고 보호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는 길신에게는 흉하게 하는 주관 의식이 없다. 흉신은 흉하게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제복하고 정복해야 되며 흉신은 결코 길하게 하는 주동성을 가지진 않는다. 식신격에서 재를 생하는 것. 재는 식신이 생출해서 식신이 만들어내서 일주가 사용하는데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위해서 주동하는 거죠. 상관격의 생재는 일주가 재를 써가지고 상관이 그 기운을 재한테 쏟아붓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이때 생재하는 것은 상관의 본인은 아니다. 이런 두 개의 격 중에서 살을 보면, 그러니까 식신생재, 상관생재, 살을 보면 식신생재의 경우에는 살에게 복숭아를 따먹히게 되니 결과물인 재가 도리어 일주께 되지 못하고 살에게 뺏겨버리는 거죠. 죽 서서 개주는 것이고, 상관격의 생재에서 살을 보면 일주가 상관을 유혹하려고 사용한 재성이 살에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동일하게 도로, 무공, 허사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본래 어떤 의향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 이거죠. 식신격에서 살을 제하는 경우 식신이 주동해서 일주를 도와서 해로운 살을 멸하는 것이고, 상관격에서 살을 보는 경우 우리가 가살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가살, 일주는 살과 상관을 부추겨서 서로 싸우도록 하고 두 개의 악신이 서로 다투게 도발하여 어부지를 취한다. 그 의향 측면에서 좀 보는 거죠. 다 성격입니다. 가살이나 상관 가살, 식신 제살, 식신 대살. 식신격인데 살을 제압하는 경우는 식신 대살로 일단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살격인데 식신으로 살을 제압하는 것은 우리가 살격 식재 이런 거죠. 살용 식재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살을 제압하는 것이 식신 제살인 건 맞지만 조금 용어상 혼돈되지 않게 좀 구분해 쓸 필요는 있다. 제격에서 관을 생하는 것은 제가 관을 생출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일주가 누리고 쓰도록 제공하는 것이고, 제격이 살을 생하게 되는 것은 본래는 일주에게 사용하도록 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제가 살에게 설을 당하고 게다가 살이 몸을 공격한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폐격입니다. 세 번째는 성종유패다. 이루어진 가운데 무너짐이 있는 것이죠. 그때는 반드시 기신을 대동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대기, 이런 경우 기신을 대동했기 때문에 이루어짐 중에서 무너짐이 있는 것이다. 또 무너진 것 중에서 이름이 있는 것, 이것은 폐중유성이죠. 구응의 의지, 구응.
대기와 구음, 이것은 성중유패, 이것은 폐중유성이다. 정관격이 재를 만났는데 이때는 성이죠. 성. 그런데 다시 상관을 만난다. 이때는 폐죠. 성중유패입니다. 정관이 투출했는데 다시 합을 당하거나 재가 왕하여 정관을 생하는데 또 상관을 만나고 합을 당하거나 인수격의 식신이 여기 지금 정관이 투출했는데 합을 당한 여기도 정관격의 패입니다. 그다음에 재가 왕하여 정관을 생하는데 상관을 만나고 합을 당하고 이것은 재격의 패입니다. 제왕생관인데 상관을 만났다. 제왕생관으로 제격이 성격이 됐는데 상관을 만나버리면 그 관을 합해버리죠. 그래서 용신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신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수격에 식신이 투출하여 설기하는데 이때는 아까 수기죠. 수기. 또 재가 드러난 수기는 재가 없어야 됩니다. 수기. 일주의 정화를 그대로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재가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게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룡유패는 반드시 끓이는 것을 대동한다. 얼핏 보기에는 격국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기신이 있고 성격을 파괴한다. 이런 것들 일컬어 대기라고 한다. 그래서 먼저 성중이니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폐가 있는 것이 성중유패죠. 그래서 이루어진지를 먼저 봐야 되고 무엇 때문에 폐가 된지를 보는 것이죠. 정관격에서 성중유패를 보면 먼저 성은 재생을 만나고 인성을 생하거나 형충파해가 없을 것 이러면은 정관격의 성이었죠. 그런데 이때 관이 상관에게 극을 당하거나 지지의 형충이 있는데 해소가 없거나 이러면 폐가 되는 거죠. 정관격의 성중유패, 그러니까 성패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중유패란 정관격이 재생을 만나는 것은 성격이 된 거죠. 그런데 상관에게 극을 입는 것은 파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과 파가 공동으로 존재하는데 이 대기는 기를 끓이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파를 휴대하고 똑같죠. 여기서 파격하는 상관은 생제가 불가능하고 재도 통관이 불가하다. 여기에서 파격하는 상관은 상관의 그 긍정적인 측면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죠. 양간의 경우 정관격에 관이 투하는데 합을 만나면 투출한 관은 진정으로 일주를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식신에게 합거된다. 이것은 관과 식신이 부부로서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일주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오로지 양일주에 나타나고 음일주의 관은 쟁합당할 가능성밖에 없다. 정관이 인성을 생할 때 상관을 보면 성중유패가 아니고 폐중유성으로 구응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성중유패를 보면 안 된다. 정관이 인성을 생하는데 인수격이죠. 상관을 보면 따라서 인수가 상관을 제할 수 있죠. 그래서 폐중유성으로 구응이 있다. 정제격, 정제격의 성, 신강한데 식신의 생을 만난다. 관을 생한다. 멀리 인성이 투관해 있다. 재와 서로 장애가 안 되는 경우, 이때는 정관격이 이루어졌다. 정관격의 폐는 제가 가벼운데 비겁에 그걸 당한다. 제가 살을 생한다. 이때는 폐죠. 제격에서 제격의 폐죠. 이거 좀 제격입니다. 제격의 성중유패 이루어진 중에 폐가 있는 경우죠. 정제 제격이 관을 생하는데 관이 합을 만난다. 지금 제는 제격, 그 다음에 관, 이것은 상신인데 제격은 순유의 격국이죠. 그래서 상신, 관이 왜 제가 관을 생하겠어요? 일주에게 1번, 일주에게 관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두 번째는 자기, 그러니까 제죠, 제를 보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관이 합을 만나면 이 두 가지 역할을 못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다시 제격이 성중유패로 폐격이 되는 경우입니다. 제격이 생관하는데 관이 그러면 똑같은 이치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제가 생출한 관이 오는데 일주를 따르는 것을 굴복하여 생긴 것이다. 실제로 제격이 관을 생하는 것, 제격이 식상의 상생을 만나는 모두 성격이지만 거기에 상호 엉키는 것이 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제격 생관에서 비겁이 제를 극하는 것을 파격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걸 제기할 수 있지만 제생관은 관이 제를 지키니 비겁을 들어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비겁이 올 경우 재생관에서 그때는 파격이 되는 거예요. 성중유패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식상생제도 성격인데 왜 비겁을 들여하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상신의 논할 때 간단히 보면 식상이 원령 용신인 경우 비겁을 통관할 수 있으니까 파격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격신, 격국, 격신, 원령, 용신, 용신의 역할을 하는 경우 격국, 그러니까 격신이죠. 격신이 역할을 하는 경우 그때도 이것이 자성 격국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자성. 이때는 성격이다. 격신이자 상신의 역할을 하는 경우죠. 뭐 식신 대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격이 격신인데 살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죠.
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정관격과 제격의 성중유패 중에서 모두 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격이 관을 보는데 직접 상관에게 파괴되면 패. 관격이 관이 투출하고 합을 당하면 패. 제격이 초점을 두는 것은 그것도 관인데 제가 관을 생출하게 오는데 관이 여기 상신이라고 했죠. 관이 상관에게 그걸 입으면 패. 생추에서 오는 관이 합을 당해도 파격. 관은 제1의 대기신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어쨌든 격신, 상신 이런 것들이 파괴되거나 역할을 못하면 격신이 파괴되면 바로 그냥 파괴이고 상신이 파괴되면 성중유패일 경우가 많겠죠. 인수격의 성, 인이 가벼운데 살의 생이 있음. 그다음에 관이 인을 생함. 그러니까 관살이 인성을 돕는 거죠. 일종의 상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인이 양왕하고 식상이 설수, 이게 수기입니다. 수기. 인이 많은데 제가 약한 것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인을 덜어내 주는 거죠. 인격의 패는 인이 가벼운데 제에게 그걸 당한다. 신강하고 인이 무거운데 살성을 보는 경우. 몇 번 얘기했죠. 인이 살의 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도 폐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살은 일주를 공격하는 본능이 발동하게 된다. 그래서 패다. 성중유패를 보면 인격이 살을 보는 경우 인이 가볍고 살을 보면 인이 와서 생하도록 인이 살이 와서 생하도록 끌어온다. 이게 지금 길격의 어떤 작용 방식이죠. 길신격이 유인할 수 있는 거죠. 성격이지만 동시에 재를 보면 재극인하고 살로 뭉쳐서 살이 공신하도 유발한다. 살을 볼 때는 인이 가벼운 것이 일단은 좋죠. 인이 가벼운 거. 살도 사실은 무거우면 안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인경살경해야 되죠. 인경살경. 이때는 인경살경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재가 오면 살을 돕겠죠. 그래서 살이 무거워지듯. 재가 살과 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이제는 몸을 공격하도록 유발해 버리는 거죠. 인격이 살의 생을 만나는 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인격에 인경한 경우 인은 길신이고 인이 주동해서 살이 와서 생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니까 인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살의 본성은 일주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인을 생하는 것은 살 입장에서는 올감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재가 나와서 인선을 극하면 살은 그렇게 자기가 인성의 유혹에 빠진 데서 깨어나서 각성하고 자신의 사명인 일주를 공격하는 것을 가다듬게 되고 재의 힘을 얻어서 일주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격이 되는 거죠. 성중유패가 되는 거죠.
인격에서 식신이 비겁을 설기하고 재를 보는 경우, 인격에서 만약 일주가 약한데 식신이 설기하면 인이 식신을 견제하고 일주를 보호한다. 이때 재가 노출하면 재극인하면 일주를 더 허약하게 만든다. 즉 성중유패다. 인격의 성중유패는 모두 재성을 보는 원인이다. 그래서 재를 보면 패인데 재가 불길한 것이 아니라 재는 인의 천적이기 때문이다. 길신이 다른 천적을 만나는데 모두 길신이면 두 길신의 우성적 장점을 동시에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은 두 개의 흉신이 서로 다투는 것과는 다른 상황인데, 흉신이 서로 다투면 선하게 변하고 두 흉신의 길한 우성인자를 얻는다. 같은 동패 구성이라도 결과는 천양천하. 우리가 간단히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식신격의 성, 식신격의 패. 읽어보시면 다 되고요. 기식취살인. 식신이 쓸모가 역할을 못할 경우에 마침 살인이 성격하고 있으면 식신을 버리고 살인을 따라서 그 팔자 구조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성격은 식신격이 성격된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는 하고 있다. 실제로는 살인격이 성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때는 식신,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살성, 이 세 가지의 우성 요소를 모두 얻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칠살격, 제살과 화살에 동시에 성립하는 건 불가하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다 아십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살의 시에 신약한 경우, 이때도 품질에 관련된 것이지 성패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식상은 살이 있으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일주와는 동가인데, 같은 집안인데, 인비식은 동가죠. 동가인데 살이 있으면 더더욱 대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신약이라도 식상으로 제사할 때는 일단 품질의 문제로서 보고 성패의 문제로서는 안 다루는 것이 더 이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관격, 성중유패. 상관을 생지하는데 재가 투출해서 합해버리면 재가 합거되겠죠. 상신, 재는 상관은 역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의 기를 일단 화하는 재하는 인, 두 개로 쓰면 역용인데, 이 상신인 재성이 합거되면 성중유패죠. 생재하는데 또 살을 보는 경우, 그 재가 일주에게 쓰이지 못하고 살에게 그것을 빼앗겨서 결국은 공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중유패가 된다. 인성이 상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데 인성이 재의 극을 만나는 경우,
두 가지 십신의 효용을 잃는다. 이때는 파격이 되면 일단 격신, 그 다음에 파격하게 되는 파괴되는 상신, 그 다음에 파격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 아까 귀신, 대기죠, 귀신. 이 세 가지의 열성인자가 드러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조 그 사례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팔자, 임술, 기유, 신축, 갑진, 이런 팔자 일단 식상난동입니다. 식상난동. 토가 많죠. 그리고 월에 금제가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이, 간목이 인성이죠. 인성이 기토식신이죠. 식신을 보면 효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에서는 격국으로 보면 갑과 기는 서로 합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 합하는 것도. 그 어떤 팔자를 볼 때 간합이 있으면 일단 간합을 일단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간합 후에 남은 글자, 여기서는 갑기합이죠. 임수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선악을 구분해 보고 선신이면 완전히 무용은 아니다, 파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임수가 남아있는데 선신이죠. 그래서 격국은 완전히 파격은 아니다. 다만 그러면 임수 관성하고 월의 요금 재성, 이 사람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어떤 사명, 이런 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면 임수의 상태를 보면 허부무근하고 앉은 자리에서 극을 당하고 있죠. 임수를 쓰지 못하겠죠. 유금을 설하는 용도, 이 본시 팔자는 따라서 재에 꽂혀 있는 사주죠. 읽어보면 뭐 설명을 여러 개 해놨지만 주어법으로 보면 격신은 신금재성, 용신은 기토 식신, 그 다음에 청용신은 임수 관성, 그 다음에 간목인성, 관인을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떤 자리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데 쓰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결코 될 수 없다. 돈 벌 때는 당연히 기토 식신이 나와 있습니다. 식신을 써서 돈을 버는데 간목인성이 그것을 합하고 있죠. 그러면 인성과 식신이 합을 해서 쓸모가 없어버리게 되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갑기합에서 간목은 그대로 남아있고 식신은 합거됩니다. 인성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지지에 식상이 많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식신이 합거다고 해도 재의 근원이 끊기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주거법으로 보면 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쪽으로 사주팔자가 움직이는지, 어떤 일이 이 사람의 주된 사업인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 비즈니스를 말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고난 어떤 사명감, 이런 의미에서 사업입니다.
중국 사람이 흔히 말하는 사업. 이 사람은 재를 유금, 재에 관련한 재부와 관련한 것을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병화, 그 다음에 무토. 임신은 경호년, 정화합거되고 을목은 합류됩니다. 그래서 합류된 을목은 기토 격신을 극하게 되는 거고, 용신은 합거되고 그래요. 격용이 완전히 다 못쓰게 되어버렸죠. 돌발 사망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성패 요건은 아니다. 고조의 판단 요소. 어떤 틀, 가자, 제격패인의 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비겁을 기뻐하는데 운에서 오면 보충이 된다. 패중유성. 일단 격국이 깨졌는데 그 깨진 것을 제거하거나 합거하거나 해서 격국이 복원되도록 도우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 그게 패중유성이죠.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흉신은 폐 상태에서 출발. 따라서 자성은 불가하겠죠. 그래서 선신과 악신의 제일 큰, 격국의 제일 큰 부분은 자성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거죠. 여기는 격신, 신금, 겁재, 용신, 기토, 청신, 병화, 희신, 간목 이렇게 바꿔주시고, 을은 개를, 화는 희신 역할을 한다. 시지, 자수가 기신이다. 금식상은 개수 재성을 생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챕터에서 이 99페이지 이 표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격의 성격, 재생을 만나는 것, 인생을 생함, 형충이 없을 것. 성중유패, 대기, 이것은 인이 무거운데 관이 약하다. 그다음에 식신이 관성을 합해버린다. 재인이 서로 장애가 있을 경우, 관이 많다, 관이 중관인 경우, 이때는 패하는 거죠. 아니, 성중유패입니다. 폐격인 경우에 관이 상관의 극을 만난다. 형충이 있다. 그 다음에 혼잡이다. 이 폐와 대기 이것들에서 구웅이 있으면 바로 폐중유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극관할 때 인성이 상관을 제거하는 경우, 관이는 상생이 되고 있는데 인성이 무거울, 관이 약하다 그러면 재가 인성을 극한다. 이때 재인은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재가 인성을 덜어내서 균형을 맞춰준다. 형충이 있을 경우에는 합이 또 형충을 해소할 수 있죠. 그래서 구응을 할 수 있다. 혼잡인 경우에는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긴 합살, 유관. 살격인 경우에는 아무거나 제거되지만 관격인 경우에는
살을 제거하는 것이 구응이다. 식신이 합관할 때는 인성이 식신을 극하면 합에서 관이 풀리겠죠. 그 다음에 재인이 서로 장애가 되면 하나를 제거해도 됩니다. 그리고 관이 많은 경우 그러면 관을 합해서 맑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애자죠. 불상애. 여기는 재경 비중. 제가 가볍고 비급이 무거울 때 성중 유패죠. 여기는 합살, 재살. 이 표를 잘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지금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표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앞의 내용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이 표를 반드시 이 앞에 내용 공부하시고 이 표를 다시 한번 정리 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중간에 설명을 좀 띄엄띄엄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용신의 성패 그다음에 구응 이것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